안녕하세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할 7조 김구현, 이소담, 황유민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인 기계학습에 대해 설명한 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저희가 개발한 어플을 만든 과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인간 천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저는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스마트하고 철저한 이미지 때문에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물으면 최적화나 자동화를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신일철 죽음에서는 인공지능이 최적 부품 교체 시기를 판단하고 자동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단 최적화, 자동화에만 인공지능의 쓰임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만족도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데요. 히타치의 경우 명찰형 웨어러블 센서를 사용하여 직원의 행동을 인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활동을 조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풀무원 다들 아시죠? 이 풀무원이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 모바일 고객센터를 오픈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챗봇이 인공지능이었다는 것 다들 아셨나요? 챗봇이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 간의 수많은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화의 패턴과 규칙을 습득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합니다. 아서 사무엘의 정의에 따르면 기계학습은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기계학습에는 일반화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일반화란 훈련 이후 새로운 데이터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훈련은 지도학습을 말하며, 이는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하기 위한 기계학습의 방법입니다. 기계학습은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지도학습이란 앞서 설명한 대로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치하기 위한 기계학습의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에서는 목표값이 표시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란 목표값이 주어지지 않은 기계학습을 말하며, 이는 데이터의 구성을 알아내는 데 활용됩니다. 그리고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의 사이에 위치한 준지도학습이 있는데, 이것은 목표값이 모두 표시된 데이터와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훈련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에서 강화란 행동의 좋고 나쁜 정도를 학습 알고리즘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환경에서 강화학습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에이전트가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리고 전이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이학습은 사전에 훈련된 AI 모델로 데이터의 일부만 재학습시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이학습에서는 특정 환경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비슷한 분야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각 깎는 법을 익힌 인공지능에게 배를 깎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자면, 신경망 계층 구조는 범용적 기초 지식이 담긴 층과 세부 내용이 담긴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의 레이어, 즉 층만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이학습은 의료 영상 판독과 투니파이 유어셀프라는 사람의 모습을 그것과 가장 비슷한 디즈니 캐릭터로 바꾸어주는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또한 구글의 티처블 머신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플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들고자 했던 어플은 사진을 올리면 어떤 동물과 가장 닮았는지 그 동물상을 테스트해주는 어플로, 주로 이미지 크롤링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동물상 연예인 사진을 대량으로 수집한 다음, 그리고 크롤링으로 수집한 사진을 통해 티처블 머신의 구글 동물상 판단 능력을 합숙시키고, 마지막으로 학습시킨 모델을 활용하여 수익형 어플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밟은 절차는 바로 이미지 크롤링입니다. 이미지 크롤링은 웹페이지의 코드를 가져와서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출해내는 행위를 뜻하며,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여 구글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가진 이미지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강아지상, 고양이상, 곰상, 공룡상, 토끼상 연예인 사진을 인당 50장씩 다운로드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구글 이미지 다운로드 코드를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진행한 것은 바로 티처블 머신 학습입니다. 앞서 크롤링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를 수집한 사진으로 구글에서 제공한 티처블 머신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을 돕기 위해 구글에서 개발해낸 프로그램으로 직접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볼 수 있으며 저희가 정보과학 시간에 실습해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의 코드를 복사하여 저희는 어플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위한 어플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티처블 머신 모델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형태가 아니라 웹캠에 나타난 영상의 동물상을 판별하기 때문에 웹캠 부분만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는 코드펜이라는 사이트에 전문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위에 보여지는 코드는 저희가 이미지 크롤링에 실제로 사용했던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이는 두 코드들은 첫 번째는 티처블 머신에서 지원하는 코드를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앞서 말했던 코드펜이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전문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롤링을 끝낸 사진들을 해당 티처블 머신에 직접 넣어서 트레이닝을 한 결과 트레이닝이 끝난 프로그램에 이 이미의 연예인 사진을 넣었을 때 어떤 동물상을 더 닮았는지가 하단에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습을 직접 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이는 경영에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면서 내 진로 분야인 경영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보완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어플을 코딩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고, 하지만 간단한 코드를 짜는데도 꽤 애를 먹어서 더 코딩 지식을 확장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코딩 실력을 더 키워서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보과학 시간에 실습한 티처블 머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만듦으로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응용하며 이에 대해 더 자세하고 심층 있게 파고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디플로마를 이수하고 있는 조원들과 함께 통일된 주제를 탐구해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인공지능 원리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